모두 반갑습니다. 12월 7일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좀 빨리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의 경우 지금 다우존스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이제 3만을 넘어섰죠. 3만을 넘어섰는데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계속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봉의 후행 스팬 추세를 보게 되면 추세선 근처에 이제 다가오는 그런 시점이죠. 주봉 추세선 상단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3800에서 3900까지는 다우존스 지수가 오픈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요. 이번 주 목요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우리 시장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번 주 목요일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 지수의 주봉입니다. 나스닥 지수의 주봉 상태인데 추세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 상황인데요. 나스닥은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이번 주에 다우존스지수도 마찬가지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상단은 굉장히 가깝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증시도 보게 되면 우리 증시도 이제 미국 지수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긴 한데 2700을 넘어서서 이제 고점 부근에서 움직임 이런 흐름이면은 뭐 3000도 금방 갈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여전히 주봉에서 봤을 때 갭을 계속 메우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 그것은 이제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이제 주봉에서 봤을 때 보조지표 RSI 과열권에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과열권에 올해 한 번도 주봉상에서 과열에 진입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과열권에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봉 추세 후행 스팬의 주봉 추세선 위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회귀할 것이냐 아니면 더 치고 갈 것이냐 그리고 회귀했을 때 주봉 추세를 회귀했을 때 추세선을 지지받고 재차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추세선을 깰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월봉상에서도 가파르게 올랐죠. 올해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는 월봉상의 흐름 이렇게 장기간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게 그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변곡이 될 것이니까 특히 이번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전후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그것을 보면서 대응을 해서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당정 관심주를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소프트, 해운 그 소프트웨어 관련주인데요. 지금 해운주들이 많이 올랐죠.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이제 토탈 소프트는 양수 겸장이다라고 보는 게 해운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또 이재명 관련주로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음봉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고요. 무림 SP는 이제 제지 관련주입니다. 제지 관련주고 특수 포장 종이를 만드는 회사죠. 근데 무림 SP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백신을 포장할 때 이 회사의 특수 포장 용지가 쓰일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림 SP가 CCP라는 고급 포장지를 만들고 있으니까 백신 포장지로 쓸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백신 관련주로서도 또 제지 관련주로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무림 SP 기억해 놓으시고요. 삼용물산입니다. 삼용물산 역시 식품 포장재 그런 테마에 묶일 수 있기 때문에 삼용물산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유테크는 코로나 박멸 관련주로서 오늘 갭으로 상당히 많이 뜨고 시작할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유테크가 큰 상승을 보여줬을 때는 이렇게 추세 상단에
상단에서 이제 매도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6,200원 이하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6,450원 정도에서 부딪힐 수 있으니까요. 현재 저항권에서 출발할 수 있는 상황. 이보다는 좀 아래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매도 포인트를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CU 메디칼. CU 메디칼은 이제 주사기 관련주이기도 하고, 의료 장비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CU 메디칼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121선 지지를 받으면서 대자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CU 메디칼 흐름 괜찮습니다. 인지 디스플레이. 인지 디스플레이는 실적주의죠. 매출액이 5천원 넘게 나오고 영업이익이 300억 가까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시총이 1,400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지 디스플레이도 60일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다음 체리브로. 체리브로 이제 간편식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상황에서 이제 배달 음식이 선호되는 그런 주간이 될 텐데요. 체리브로도 이 간편식의 음식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태경 BK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지인입니다. 같은 이화여대 출신이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태경 BK가 활력이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태경 BK가 조은희 관련주로 엮여 있다. 교촌 FMB도 이제 간편식 배달 음식에 대한 기대감이죠. 상장 후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수가 아래로 빠졌습니다만 지난 금요일에 10%까지 장중에 급등 나왔었고요.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체리브로 이런 간편식에 대한 관심 때문에 교촌 FM도 간편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SM코어는 이제 물류 관련주인데요. 물류 관련주인데 120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리아 센터의 뒤를 이을 만한 그러니까 아마존과 관련된 물류로서의 기대감. 휴맥스입니다. 휴맥스인데 휴맥스가 뭐 셋톱박스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메쉬코리아 부릉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부릉 배달과 관련된 관련주이기 때문에 휴맥스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휴맥스 그리고 한국 맥널티는 이제 홈카페와 관련돼 있죠. 홈카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이 되면서 이제 홈카페의 테마로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한국 맥널티 우양 역시 간편식에 대한 것입니다. 간편식 보합권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우양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양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맥스로텍인데요. 맥스로텍은 이제 로봇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로봇 물류 관련주이기도 하고 자동화 관련주입니다. 보합권에서 출발하는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2,900원대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표시하고 그 다음 소록수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소록수 긴 시간 동안에 조정을 받았는데요. 반등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처음에 상장했을 때의 저가 2만원을 깨지 않는 이상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종목은 윤석열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관련주로 엮인 거는 이제 충암고 동문이라는 거죠. 충암고 동문이기 때문에 소록수가 윤석열 관련주로서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은 INC라는 종목, INC 숨은 이재명 관련주로서 반등이 없었던 쌍바닥을 만들고 있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INC는 이제 부담이 없는 그 매수 구간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보라티알입니다. 보라티알도 이재명 관련주이죠. 이재명 관련주로서 금요일에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윗골이 크게 달았는데 다시 재차 상승하려는 갭상승에서 움직이려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WI라는 반도체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급등이 나왔고 윗골이 크게 달았는데요. 아직 갈 자리가 있습니다. 1,600원대까지 WI. 얼라인드라는 종목도 볼게요. 얼라인드 이제 의료 조밀 관련주로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 없는 매수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그다음에 젠큐릭스를 보겠습니다. 젠큐릭스는 엔젠바이오 상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엔젠바이오가 12월 10일 날 상장 예정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엔진바이오 관련주로서 젠큐릭스도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트루인이라는 종목인데요. 트루인 갭상승에서 출발할 듯한 움직임인데 트루인은 4,000원대에 220선의 저항이 있습니다. 갭상승에서 움직인다면 220선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파인 디지털은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파인 디지털 기존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좀 위로 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파인 디지털도 관심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디텍 매드라는 종목인데, 바디텍 매드 3% 정도 갭으로 상승하고 시작할 듯한 움직임이고, 기준선 저항이 28,800원, 29,000원대 이렇게 저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21선 지지를 받고 위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음봉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또 기준선까지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갭상승으로 시작을 하려는 그런. 네,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엑세스 바이오는 121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3% 위에서 시작할 듯한 움직임인데요. 엑세스 바이오 오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일단 120선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엑세스 바이오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방테크입니다. 원방테크는 음압 병동 관련주로서 이제 병동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크게 움직임이 없었는데 지금 바닥을 계속해서 지난주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방테크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방테크. 다음은 이제 지오소프트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지오소프트가 3% 갭상승에 시작하려는 듯한 움직임이고 오늘 갈 수 있는 한계는 이제 13,900원 정도가 될 텐데요. 13,600원대 출발하면 잡아볼 만한 종목입니다. 한 2에서 3% 또는 5%까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지오소프트, 그다음에 나우아이비입니다. 나우아이비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나우아이비 지난 금요일에도 장중 관심주로 들었던 종목인데 이제 금요일은 음봉을 만들었고 오늘은 반대의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우아이비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보시고요. 장전의 흐름을 보니까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따로 보면은 교천, 휴맥스, 우양, 맥스로텍, 젠큐릭스, 파인디지털, 바디텍 매드, 엑세스바이오, 원방테크, 지오소프트, 나우아이비 이런 종목들이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네요. 자, 이제 곧 장 시작할 텐데요. 음, 초반에 좀 잡아볼 만한 종목을 먼저 잡고 싶은 종목은 이제 나우아이비를 한번 잡고 싶어요. 나우아이비 1,550원부터 6,600원 사이에 분할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고요. 1,300원 잘 손절. 강정 관심 종목 중에서 나우아이비 보고 지오소프트를 는 3,700원 분할 매수를 하고
121선 깨면 좀 이탈하면 위험하겠죠. 121. 방망이를 짧게 씌워야 됩니다. 지오소프트는 이제 13,900원부터 14,100원에 저항이 있으니까요. 지오소프트는 빨리 익절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나우아이비는 7,500, 초가가 7,530원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7,530원부터 7,600원 사이에 분할 매수를 해서 지난 금요일과는 좀 다른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좀 음봉이 나왔었는데 유테크가 5,840원 좀 겸손하게 출발을 해서 조금 이제 상승의 흐름 6,4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유테크도 괜찮습니다. 유테크도 천원까지 유테크도 괜찮습니다. 네, 보도록 할게요. 유테크는 추세선을 긋고 대응하는 거죠. 6,400원까지 정도 상승이 나올 거라 보고 5,900원부터 6,000원 사이에 이제 분할 매수. 지오소프트는 이제 13,500원부터 13,700원 분할 매수. 나우아이비가 조금 더 하락했으면 지금도 괜찮죠? 7천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도 추세선 그거 보면은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나우아이비 나우아이비 지금도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입니다. 충분히 사세요. 1,470원인데요. 1,470원부터 매수 가능한 종목입니다. 지오소프트도 조금 여유 있게 보셔도 되고요. 3,400원부터 사셔도 돼요. 유테크는 아까 추세선 그어드렸던 자리 1,400원대까지 상승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6,000원, 6,000원 이하에서 그래도 움직임이 좋았던 테크가 급등이 나오는 배경은 뭐냐면 아마존의 코로나19 사멸 예방제 초도 물량 공급에 돌입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100% 사멸 세균 예방제의 초도 물량 공급에 돌입했다. 이 이슈입니다. 바이오업체 코빅스 G의 첫 수주를 완료했다. 초도 물량 80만 개 분량의 국내 생산 들어간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등이 나오는데 좀 상승이 좀 더 남았죠. 일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이 추세를 상단에 이를 수 있는 종목이라 이렇게 보고 상단은 6,400원, 6,500원 분입니다.
뉴테크가 많이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죠. 위아래로 칠 수 있는데요. 가야 될 자리를 남겨놨기 때문에 상승의 가능성이 좀 무게감을 둡니다. 삼육물산도 괜찮습니다. 1,900원 이하에서 한번 분할 매수를 좀 해도록 하고, 삼육물산도 흐름이 괜찮습니다. 자, 유테크가 6,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잘 보십시오. 위로 자리매김 했을 때는 추세선, 추세선을 잘 보고 대응하면 되겠죠. 추세선 상단에서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코로나 박멸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의 오늘 흐름이 이제 73,000원대 고점을 형성을 하고 1.2% 갭으로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었네요. 삼성전자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7만원대 넘어선 상황에서 계속 위로 치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저 자리가 고점이 될 것인지, 월봉상에서 본다 그러면 상승 꼭지점에 온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 월봉에서는 삼성전자가 말이죠. 후행 스팬 자리들을 이렇게 이어가보는 거 가보면 삼성전자의 경우는 지금 73,000원대가 고점으로 이렇게 닿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봉상에서의 추세선 상단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꼭지점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일봉 주봉은 돌파도 더러 하긴 하지만 월봉의 저항은 쉽게 돌파가 어렵죠. 그리고 월봉에서 이제 RSI 보조 지표를 본다 그러면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버전스가 나오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흐름도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유테크가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하는 듯한 움직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5,700원은 이탈을 했는데, 자, 분봉에서 이제 기준선 자리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5,730원을 회복하면서 기준선에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대체 상승으로 턴을 할 수 있어요.
5,730원을 회복하는 거 볼게요. 5,730원을 회복하면서 그 위에 놓으면 괜찮고, 기준선 자리를 보면서 대응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보시고, 기준선 자리. 5,730원 자리를 회복하면 다시 상승으로 턴할 수 있으니까요. 자, 5분 봉상에서 이제 기준선을 회복하냐, 못하느냐, 이제 그 싸움이 될 것 같은데, 15분에서는 기준선 부분을 터치하고, 이제 자리매김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자, 회복하죠. 5,730원 회복했습니다. 5,730원 회복했습니다. 누름을 형성하고 이제 다시 회복을 했죠. 다시 상승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 이제 누른 거죠. 눌렀던 상황이었죠. 자, 누르고 다시 상승 전환하는 흐름. 유테크는 제가 뭐 5,700 이탈 선절이라고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제가 기준선 중심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그 이탈했으니까 손절하자는 말씀을 안 드렸고, 자, 기준선 회복하는지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기준선을 회복했으니까 다시 또 상승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손절도 그 손절 나름이에요.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시초에 올랐던 종목이 어느 자리에서 회복을 하는지를 보게 되면 조금 여유 있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테크에 대해서는 5분봉에서 기준선을 회복하는 움직임, 또 15분봉에서 기준선을 터치하고 다시 올라오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좀 더 상승 관점에서 보고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전에 5분봉에서 봤을 때 두 번째 복을 만들었던 6,010원 자리, 6,010원 자리를 터치하는지 볼게요. 6,010원 자리를 터치하면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15분 방에서의 시초가의 5,840원. 오늘 장의 시초가입니다. 시초가를 이제 회복하는 움직임이니까요. 여전히 상승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추천드렸던 KMH가 금요일 날 고점이 22,350원 터치를 하면서 또다시 상승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금요일 날 익절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상승을 보시고 오늘 본다 그러면 23,0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23,000원 부근에서 익절하셔도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다 관망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밑테크는 5분 봉상에서 이 기준선이 중심이 되겠죠. 기준선 중심이 되면서 자리매김을 하고 방향성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일봉상에서 흐름은 상승에 더 무게감을 두기는 해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상승 추세선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이고 오늘은 6,300원까지 상승했었는데 6,400원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승에 무게감을 둡니다. 추세선 상단에 닿지 않아서 상승이 남았다라고 보는 관점이고 또 나우아이비를 보겠습니다. 지금 나우아이비가 오늘 또 이렇게 아래로 밀어버리는 듯한 흐름이지만 나우아이비가 투자사니까요. 투자사니까 이제 엔젠바이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엔젠바이오. 제가 이제 젠큐릭스하고 나우아이비를 한 것은 뭐냐면 엔젠바이오에 투자를 한 회사죠. 젠큐릭스와 나우아이비를 같이 보는 겁니다. 젠큐릭스 합적 법인으로 설립된 엔진바이오. 차세대 염기설 분석에 기반한 유전자 진단 전문 기업이죠. 이 회사가 청약 흥행 소식이 이제 나왔었고요. 청약 경쟁률이 무려 1,502대 1. 그리고 10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코스닥에 상장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젠큐릭스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좀 누르는 현상이 나옵니다만 젠큐릭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엔젠바이오 이제 목요일 날 상장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요. 지오소프트 13,7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약간 눌러주긴 한데요. 지오소프트가 가야 될 자리는 이제 13,900원부터 14,100원짜리까지입니다. 오버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15,000원 부근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지오소프트요. 조금 더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량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거의 40%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40% 정도의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지오소프트 이제 위로 치기 시작합니다. 13,800원 왔었는데 13,900원을 넘어서는 거 보고요. 오늘은 14,1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 3,900원을 넘어서는 거 보겠습니다. 자, 13,900원을 터치했고요. 자, 지오소프트 13,900원 터치. 좀 더 오버슈팅이 나와야 되겠죠? 14,100원까지는 와야 될 종목이고요. 4,100원. 이 안으로 들어오는지 보겠습니다. 3,900원을 넘어서서 14,100원. 14,150원이 고점이 될 수 있습니다. 50원이. 13,900원을 넘어섭니다. 이제 13,950원. 14,000원에 좀 매물을 쌓아놨네요. 이렇게 쌓아놨는데 보겠습니다. 13,400원에 잡으신 분들은 이제 익절하십시오. 익절하세요. 13,400원에 잡으신 분들은 익절하십시오. 왜냐면 지금 저항이 13,900원부터 14,100원에 있어요. 13,900원부터 14,100원 사이에 있으니까 지오소프트는 익절을 하십시오. 3,950원까지 왔는데요. 지오소프트는 이제 익절하세요. 지금 지오소프트가 갈 수 있는 한계가 맥시멈이 14,150원이에요. 맥시멈이 14,150원. 오버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14,900원까지. 오버슈팅은 14,900원. 정상적인 흐름에서의 저항은 맥시멈이 14,150원. 현재도 지금 저항권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 한 4,000원에 왔습니다. 14,000원. 지오소프트 14,000원대 왔으니까요. 서서히 익절하세요. 욕심을 부리시는 분들은 맥시멈이 14,150원이니까 14,150원이니까 14,100원까지만 알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원방테크라는 장전 관심주 원방테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43,700원부터 44,00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하고 43,000원 이탈 손절. 네.
자, 지오소프트 이제 14,050원 왔습니다. 저항 맥시멈이 14,150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오소프트는 이제 14,000원 넘어서서 저항에 부딪히고 이제 밀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뉴테크는 오늘 저점 5,540원인데, 자, 5,540원, 처음에 5,700원 정했습니다만, 오늘 저점인 5,540원을 깨면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1,540원을 깨면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뉴테크는 5,540원을 이탈하면 손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뉴테크는. 나우아이비도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도록 하시죠. 나우아이비 목요일날 엔젠바이오 상장을 앞두고 있고, 자, 금요일에 의해서 오늘로 좀 누르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자, 엔젠바이오 상장 관련해서 나우아이비, 젠큐릭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안 갈 것처럼 보이는 종목이라고는 보진 않아요. 젠큐릭스나 나우아이비나 엔젠바이오 상장에 그런 피해를 입지 않은 상황이죠. 자, 상장 관련주 넵튠은 크래프톤의 상장과 관련해서 이제 급등이 나왔던 거고요.
예스24는 카카오베크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어요. 자, 청약 관련해서 한 1000대 1이 넘은 종목이 엔젠바이오고 NGS 유전성 염기 서열 분석 관련주 엔젠바이오 상장을 앞두고 있고 이제 나우아이비하고 젠큐리스 이 두 종목은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좀 눌러주고 있긴 한데요. 이런 종목들은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우아이비도 아직 이탈다고 보진 않아요. 너무 제가 너무 러프하게 잡았는데요. 7140원을 이탈하면 나우아이비도 손절하는 걸 하겠습니다. 7140원을 이탈하면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우아이비는 눌러주고 위로 칠 수가 있어요. 나우아이비 시가총액이 690억밖에 되지 않고요. 이 회사도 다른 벤처 투자하는 회사처럼 가능성이 있는 벤처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거두는 그런 업종입니다. 나우아이비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나우아이비는 이제 목요일날 엔젠바이오 상장을 앞두고 오늘은 누르더라도 금요일과 오늘은 누르더라도 내일은 상승할 수 있는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으로 봅니다. 끼가 있잖아요. 끼가 오를 때는 또 크게 오르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나우아이비. 최근에 10월 달에 큰 상승 하락 골짜기 다 내려왔는데 지금 꾸역꾸역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으니까 나우아이비는 사실 상승 가능성에 좀 무게감을 두고 대응하겠습니다. 유테크도 오늘의 저점은 5,540원을 이탈하면 손절이지만 5,540원을 지키고 5분봉상에서의 기준선 자리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기준선 자리를 회복하면 또다시 위로 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금요일날 거래량을 벌써 넘어선 상황이고요. 지금 30분 만에 100% 거래량 100%를 만들고 있고요. 자, 유테크는 코로나 3열 예방제에 대해서 초도 물량 수주를 했습니다. 초도 물량 수주했으니까 앞으로 또 수주할 물량이 있다는 얘기죠.
원방테크 또 보겠습니다. 원방테크 음압병동 관련주고요. 상장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9월 달에 상장을 했고, 최근에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바닥에서 바닥 지지를 받고 상승 턴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11월 26일 날 10% 가까운 급등 후에 조정을 주고 다시 상승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방테크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지, 상장주 종에서는 위아래 큰 움직임 없이 바닥권에서는 이렇게 더 밀리지도 않고, 또 상승할 때도 더 위로 가지도 않고,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패턴인데요. 지금 박스의 바닥에서 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45,000원대, 47,000원대 이제 매도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어, 큰 상승보다는 박스권에서 움직이니까 박스를 그려놓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매수 영역이죠. 매수 영역이고, 매도는 45,000원부터 47,000원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저평가 실적주를 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2,500억, 영업이익 200억 정도 나오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1,800억이니까요. 저평가된 신규 상장주다라고 보시면서, 원방테크는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간다. 지금 바닥권이 지금 현재 44,000원 이하는 바닥권이라고 인식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라파스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라파스도 참 들어가고 싶은 종목이에요. 라파스라는 종목도 들어가고 싶은데, 이 종목은 백신 주사 관련한 건데요. 백신의 운송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마이크로 니들 관련주에 좀 매기가 쏠릴 수가 있습니다. 라파스는 이제 백신 운송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있죠. 무통 주사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마이크로 니들 관련주인데, 지금 라파스는 전 세계 마이크로 니들 1위입니다. 1위. 라파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121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았던 종목이에요. 26,100원을 터치하게 되면 27,000원대를 향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29,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파스가 오늘 눌러주다가 장 초반에 마이너스 3% 가까이 눌러주다가 지금 위로 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눌러주고 위로 치는 종목은 잘하면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보시고요. 자, 교천 F&B가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또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상장 첫날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고 한 달 넘게 이제 눌러줬던 상황인데요. 간편식, 배달 음식 경우 교촌 F&B, 우양이라든지 디딤이라든지 또는 흥국 F&B라든지 페리브로 이런 종목들 언제 칠지 모르는 종목이고요. 한국 맥널티 이런 홈카페 관련주로 장 초반에 설명드렸던 종목. 보라티알도 음식 유통 관련주인데요. 서울식품은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를 갖고 오늘 또다시 급등하는 움직임이죠. 음식료 관련주, 특히 배달 음식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특허는 이탈했으니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점인 5,540원을 이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요. 다음 종목 만회할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테크의 손절을 만회할 종목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네트. 한네트를 보겠습니다. 한네트의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한네트는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고요. 화폐 관련주고. 이제 중국이 세계 최초로 이제 디지털 화폐 이제 상용을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경우는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국가가 가치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제 가상화폐와 개념이 좀 다르죠. 가상화폐는 원금 보장이 안 되지만 디지털 화폐는 중국이 앞장서서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개념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 개념에 있어서 제일 가망성이 높은 그리고 상승 탄력이 좋았던 한네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 한네트는 이제 21선의 지지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현재까지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는 이제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주 이제 KCS라는 종목도 있고 또 푸른 기술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상승 탄력은 확실히 한네트가 제일 좋죠. 한네트. KCS도 뭐 기대감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움직임을 본다 그러면 한네트가 대장주입니다. 한네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거래량 흐름도 나쁘진 않고 금요일에 거래량이 72%, 10시 되지도 않아서 금요일에 거래량을 다 달성한 듯할까요? 한네트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네트 7,640원까지 올랐다가 이제 7,500원 선까지 기준선이 이제 3분봉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7,470원, 5분봉에서는 기준선 터치하고 갔죠. 7,475원 터치하고 이제 기준선의 지지를 제대로 받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 11월달 두 달 동안에 계속해서 아주 강력하게 큰 매수세가 들어왔던 상황입니다. 12월 초반에 들어와서 좀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만 주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크게 일어나면서 계속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한네트는 상승이 끝났다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추세를 한번 돌파한 다음에 눌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추세선을 볼 때, 이제 주봉의 추세선을 볼 때, 첫 번째 봉우리를 만들고, 이제 두 번째 봉우리를 만들었을 때, 이제 세 번째 봉우리를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세 번째 봉우리가 너무 빨리 나왔죠. 빨리 나오면서 추세를 넘어섰어요. 이런 경우는, 추세를 넘어선 경우에는 눌렀다가 다시 추세선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한네트의 목표는 8,400원대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400원대. 그러니까 추세를 넘어서는 이만큼. 이거는 이제 오버슈팅으로 보고, 다시 추세선 사이, 추세선 부근에 오게 되면 8,400원 정도가 되니까, 한네트는 8,000원 넘는 상승이 한 번은 나와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눌러주고 다시 가는 유테크가. 홈네트 7,500원. 유테크가 다시 또 위로 치려는 움직임. 그러니까 기준선을 중심으로 아래로 쳤다가 위로 올렸다가 계속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유테크. 아, 보유하신 분들 매도권 제가 미리 알려드렸죠. 6,400원 부근 오면, 만약 6,400원 부근 오면 유테크는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유테크 계속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갖고 계신다 그러면 제 매도가는 미리 알려드렸어요. 오늘은 6,400원. 만약에 오늘 6,400원은 못 온다 그러면 내일은 조금 낮아집니다. 고점이. 추세 상단이 이제 뭐 6,000, 오늘은 6,400원 부근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일은 조금씩 낮아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만 놓고 본다 그러면 6,400원 부근에서 이제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크는요. 원방테크는 이제 45,000원대까지 보도록 하죠. 원대까지 테크 44,150원인데요.
44,200원까지 원방테크요. 명신산업이 오늘 상장해서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요. 명신산업의 투자사가 이제 MS 오토텍인데, 자, 명신산업이 상장을 했는데 MS 오토텍은 급등했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죠. 이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회사가 상장을 했을 때 모 회사가 동반해서 상승하지 않고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 예스24하고 한세 예스 홀딩스 있잖아요. 한세 예스24 홀딩스 이런 종목들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 전까지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다가 막상 상장했을 때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엔젠바이오 수혜주 이제 나우아이비하고 그리고 이제 젠큐릭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목들은 내일과 모레 사이에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목요일은 또 상장하는 날이기 때문에 목요일은 또 하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젠큐릭스나 나우아이비는 오늘 매수하게 되면 내일 모레 익절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목요일은 엔젠바이오가 상장하는 날이니까 정작 상장하는 날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 빅히트도 마찬가지죠. 빅히트도 상장 전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뭐 DPC 같은 종목 대표적으로. DPC가 빅히트 상장 이슈로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막상 상장을 하니까 주가가 하락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주가 상장 관련해서는 상장 전에 이익을 실현하는 게 좋죠. 넵튠은 넵튠, 어, 이 종목도 크래프톤 상장을 앞두는데 크래프톤은 내년 6월께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여유 있게 남아 있어요. 게임에서 굉장히 아주 대어죠, 대어 중에 대어인데요. 넵튠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는데 내년 5월까지는 계속 관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넵튠은 조정이 주어지면은 매수를 해도 좋을 종목인데 지금은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2만 원이 깨지면 넵튠 한번 들어가 볼 만합니다. 2만 원이 깨졌을 때 들어가 하고요. 지금은 들어가기에는 조심스럽고. 자, 원방테크 44,200원. 조금 더 힘을 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원목테크 44,200원까지 오고 흐름. 바닥을 만들고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기 때문에 원목테크의 흐름은 상승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봅니다. 상장한 지는 이제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일봉에서 20선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45,000원대까지는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45,000원이 중심 라인일 겁니다. 고점과 저점에서의 49,000원의 고점과 또 42,000원의 저점, 49,000원과 42,000원의 연결을 하게 되면 89,000원 나누기 2 하면은 44,500원 이 정도 나오죠. 가운데가 이제 45,000원 이 정도 가격이 되니까요. 저점과 고점에서 딱 중간값이 이제 45,000원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방테크. 삼성전자가 다시 힘을 내는 느낌이네요. 지수가 이제 쉽게 빠지지 않는 듯한 움직임은 이제 삼성전자가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2% 오르는데 지수는 코스피는 0.3%까지밖에 안 오른다 상황인데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도 역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자, 금액으로 본다 그러면 외국인은 지금 1,100억, 기관은 이제 5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외국인 기관 둘 다 이제 매도, 또 개인만 매수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선물에서 매수. 콜옵션 외국인 매도, 또 풋옵션 양 매도 이런 흐름인데 자, 일단 개인이 양 시장에서 많은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흐름이 결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주로 매수로서 끌어주면 좋을 텐데요. 이번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투자자별 포지션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포지션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이제 선물 지수는 370에서의 움직임이, 70에서 움직임. 개인은 이제 콜 옵션에 이제 콜의 매수가 좀 많죠. 콜의 매수가 많고, 역시 풋에서도 좀 매수가 많습니다. 양 매수 상황입니다. 풋도 매수가 많고, 콜도 매수가 많고, 주로 매수가 많은 포지션에 집중된 걸 보겠습니다. 380 이상의 50억 정도의 좀 매수가 좀 쌓여 있는 상황. 그리고 360 이하의 풋 매수가 좀 많죠. 그리고 외국인도 이제 풋 매수는 이제 현재 지수 기준으로 해서 풋 매수 많고, 콜도 역시 개인과 비슷한 자리에 좀
표를 좀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포지션. 기관은 이제 금융투자를 보게 되면, 금투는 양 매도죠. 큰 매도, 또 콜 매도, 이런 움직임이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투신입니다. 투신. 투신이 선물 옵션이 좀 강자죠. 네, 투신은 큰 매수입니다. 큰 매수. 그리고 콜 매수했던 부분은 이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콜 매수에 쌓여졌던 투신, 이 물량이 정리가 되면서 푼 매수에 승부를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이 좀 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만약에 큰 변곡이 주어지고 하방으로서 우세를 한다 그러면 투신이 강력한 승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개인이 어떻게 보면은 거의 비슷한 움직임, 포지션상의 움직임인데요. 현재 지수상에서 마감을 해도 외국인과 개인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손해를 볼 것 같지 않습니다. 큰 손해를 볼 것 같지는 않고, 투신의 입장에서는 큰 매수가 강화된 선물 지수가 355 이하로 가게 되면 투신이 아주 큰 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355 이하까지 갈런지, 지금보다 지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거의 100포인트 이상 빠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2600포인트까지 하락을 한다 그러면 투신이 가장 큰 이익을 거둘 것 같고요. 개인과 외국인 입장에서는 큰 데미지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에서 컨트롤 하면서 큰 변동 없이 움직인다고 한다 그러면 크게 데미지 입을 만한 주체는 좀 없죠. 주로 예를 들어서 개인이 콜과 풋을 양쪽으로 다 핸들링 한다 그러면은 문제 없겠지만, 개인은 이합집산이죠. 서로 간에 이익을 공유하지 않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콜 옵션이 이제 위쪽으로 너무 많이 베팅이 되어 있어서 큰 상승이 아니라고 한다면 콜 옵션 위쪽에 있는 50억은 휴지조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상황이면 과연 외국인이 풋에 베팅한 개인들에게 이익을 챙겨줄 것인가. 콜과 풋과 완전히 양단 사이에서의 크게 이제 나뉘어져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포지션별로 봤을 때는, 현재의 포지션별로 봤을 때는 하락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립니다. 하락 쪽에.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날, 현재 지수 2730, 40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에서 목요일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좀 하락 쪽에 좀 무게감이 실리는 그런 현재 포지션입니다. 삼성전자 하나로 좀 전체 지수를 컨트롤하는 움직임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는 상황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별로는 하락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국내 뉴스 나온 것 중에서 혈장 치료제를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관련 종목 이제 녹십자, MS,
MS, 그리고 시노팩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시노팩스나 MS 큰 움직임은 없고 한국 유니온제약도 관련 종목이 한국 유니온제약 갭상승해서 이제 밀리는 그런 흐름인데 녹십자 MS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 녹십자 MS가 제일 관련 종목으로서 움직임이 클 수 있는데 시노팩스는 이제 120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시노팩스는 안전 매수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네요. 오늘 이렇다 할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큰 움직임은 없고 코스피도 큰 변동 없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분봉으로 보게 되면 위아래 변동이 많지 않죠. 코스피 5분봉의 움직임. 뭐 단타 단기방의 기준이다 보니까 이제 유테크는 손절 관점에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리뷰를 좀 하자 그러면 오늘 6,300원까지밖에 오르지 않았다라는 거. 오늘 그 의미는 상승을 남겨놓고 작전상 후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추세 흐름까지는 일반적으로 상승을 하죠. 조금 못 미치게 상승을 하고 이제 밀렸습니다. 유테크는 이 상승 추세선까지는 갈 것이라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 단타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유테크는 오늘 못 간다 그러면 내일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 중요한 건 유테크가 포도 물량만 이렇게 수주했다는 거죠. 미국 CVS 아마존의 이 포도 물량 중 일부인 80만 개 분량, 80만 개 분량의 국내 생산 들어간다. 자, 초도 물량 중 일부라는 이 뉴스를 주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또 추가 물량이 있다는 겁니다. 추가 물량에 대해서 수주를 한다라는 그 전제 하에서의 그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뭐냐면 코로나 사별 예방제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별 예방제를 수주했다는 소식에 이제 유테크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 수주가 있다는 얘기죠. 추가 수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유테크는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관리 종목이라고 해서
그냥 외면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관리 종목이라고 해도 이렇게 호재가 있으면 그거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테크는 추세 상단이 이제 6,400원이라서 아직은 상승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갭상승으로 출발했는데 만약에 5,400원, 5,350원 사이까지 밀려준다면 거기는 이제 좋은 매수 영역이 될 것이라 봅니다. 이 갭을 꼭 메울 필요는 없어요. 개별 종목의 경우는 일봉상에서 꼭 메울 필요는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수의 경우는 메우지만 종목은 메우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테크는 목표가는 이제 최종 목표가는 6,400원입니다. 환네트 일봉상에서 21선 지지를 보고 드리는 겁니다. 21선 지지를 보고 드린 종목이 21선 지지를 받고 이제 국가가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환네트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주 특히 중국이 제일 앞장서서 움직이고 있죠. 국가가 원금을 보장해주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앞서 나가는 그런 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디지털 화폐 대장주인 이제 한네트의 방향이 상승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10월 달에 급등 이후에 11월 달에는 이제 완만한 상승을 했다가 12월에 좀 눌러주고 좀 쉬었다가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네트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한네트 외에도 이제 KCS까지 동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CS 이런 종목. 물론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은 시총이 2천억, 매출액 2,800억 정도 나오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양수 겸장이죠. 디지털 화폐 관련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이 무인점포와 CD ATM 기기 종합 관련물을 하죠. 무인점포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디지털 화폐가 활성화되면 이 한국전자금융도 관심을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종목은 코스닥 1호에 포함되어 있죠. 그만큼 실적을 인정해주는 종목인데요. 지금 바닥권에 있다고 봅니다. 주가의 흐름을 본다 그러면 바닥권에 있고 한국전자금융은 7,2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위아래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스윙 패턴으로서는 매수해도 좋을 종목이 바로 한국전자금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원방테크가 오늘 44,200원까지 올랐는데요. 원방테크는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주식수가 429만 주밖에 되지 않아요. 429만 주밖에 되지 않고 매출액, 영업이익이 받쳐주는 실적주입니다. 실적주로서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원방테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목요일이다 보니까 주식시장 활기 있는 움직임이 아니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단계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과 또 개인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전개되는 그런 흐름인데 기관 투시는 특히 이제 하방 쪽에 좀 베팅을 해두는 듯한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개인은 양 매수죠. 콜 매수, 풋 매수 다 양쪽에 좀 매수 포지션으로 좀 잡고 있는데 큰 데미지가 없겠죠. 양 매수를 해놓은 상황에서 풋 매수 쪽에서도 이익 거두는 부분이 있고 또 콜 매수로서도 이익 거두는 부분이 있고 콜 매수가
선물 지수로 본다 그러면 이제 380 이상에서 지금 콜 매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푼 매수는 360 이하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방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보다 선물 지수는 10포인트 이하로 빠질 수도 있고, 상방으로 간다면 또 10포인트 이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크게 좀 상반되는 분위기죠. 현재의 지수보다는 조금 더 하방으로 더 밀어버릴 수 있고 또 상승으로 더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지금 포지션 상에서의 그런 눈치 싸움이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라 그런다면은 목요일 전후로 해서 수요일 또는 목요일 이렇게 큰 변동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옵션 만기일 11월, 12월 달은 그렇게 큰 변동이 없었거든요. 12월 달에는 변동이 또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 이제 동시만기일 목요일 다시금 투자자별 포지션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의 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은 풋 쪽에 좀 강화가 되어 있죠. 풋 쪽에 지금 367.5라는 이제 선물 지수 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은 올 풋 매수입니다. 그렇죠? 풋 매수가 엄청 강합니다. 외국인 포지션을 보게 되면 자, 콜 매수는 현재 지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377.5에 있는 이거는 이제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지수 아래에 있는 콜 매수는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죠. 언제든지 이 콜 매수 물량을 다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외국인은 완전히 풋에 좀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투신을 좀 보겠습니다. 투신. 투신은 콜에 있어서 매수 있는 아래쪽은 이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투신의 입장에서는 역시 풋의 강화가 되어 있죠. 풋 매수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자, 투신은 굉장히 아래에 있는 부분에까지 큰 베팅을 하고 있죠. 네. 굉장히 아래에 있는 부분까지 푼 매수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어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 네. 하여튼 개인의 입장에서는 개인만 본다 그러면 개인은 콜 매수가 강합니다. 콜 매수가 강합니다. 362.5에 있는 개인의 이 콜 매수 물량 362.5에 집중되어 있는 이 콜 매수 물량이 있는데
과연 외국인과 기관이 이 물량을 이익 실현을 해줄 것인지. 이번 목요일에 362.5 아래로 밀린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물량은 다 휴지 조각이 될 것이겠죠. 개인은 또 풋 매도가 많습니다. 올 풋 매도예요. 거의 풋 매도예요. 풋 매도는 뭡니까?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은 거의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고 외국인과 투시는 하방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목요일은 약간 하방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오늘 움직임이 이제 상승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나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좀 하방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목요일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 전에 수요일 날이 더 큰 방향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봅니다. 보통 당일날 되기 전날에 방향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흐름은 좀 하방 쪽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코스피가 이제 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거 음으로 전환이 됐고, 전환이 된 것은 삼성전자 영향이 좀 클 것이라고 보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73,000원 위에서 움직이다가 조금씩 힘에 붙이는 듯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전체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지수는 삼성전자의 향방과 같이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 추천주 좀 리뷰를 하고 또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오소프트 추천 종목은 오늘 14,200원. 제가 갈 수 있는 한계를 14,150원이라고 안내를 드렸었죠. 14,150원이 오늘 한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호가 더 올라서 14,200원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14,150원이 한계니까 이제 14,100원에서 매도하는 것이 정석이었죠. 오늘 익절을 했고요. 자, 아쉬운 것은 유테크입니다. 유테크라는 종목이 사실 가야 될 자리까지 못 가고 이제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추세 상단이 6,400원 부근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오늘은 음봉으로 밀어버렸는데요. 유테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단계가 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단계가 아닌가. 그러면은 음봉으로 밀어버렸지만 진짜 상승할 것이라 보는 이유는 이 종목이 코로나 3열 예방제를 수주했어요. 아마존 이런 CVS 미국으로부터 수주한 물량이 80만 주 먼저 수주를 했다 그러고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는 밀지만 다시 재차 상승할 것이 보는데 주식이란 것이 그렇죠. 기대감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다음 호재를 앞두고 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누르는 경우가. 오늘은 방향성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자, 추세 상단까지 바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아래로 밀었다가 눌림목을 형성한 다음에 다시 갈 것이냐라는 그 두 가지 방향성이 있던 것이죠. 유테크는 오늘 눌러줍니다만 재차 상승이 나올 것인데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손절 원칙에 따라서 손절을 하는 것이 됐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나우아이비를 보겠습니다. 나우아이비는 목요일날 엔젠바이오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엔젠바이오 상장을 앞두고 오늘 이렇게 주가를 또 아래 하방으로 금요일에 의해서 밀었습니다만
내일하고 내일 모레 움직임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요일 날 상장하는 당일은 빠질 수 있지만 내일과 내일 모레는 상승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MS 오토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오늘 명신산업이 상장을 했는데 명신산업이 상장하기 전까지 상승 패턴을 가져왔죠. 명신산업 오늘 상한가고요. 그래서 MS 오토텍은 상장 한 날, 명신산업이 상장 한 날 주가를 이제 밀어버린 거죠. 상장 한 날에 모회사나 지분투자 회사들은 빠질 수 있지만 상장 전날까지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우아이비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다음 원방체크라는 음압 등등 관련주 제가 44,000 이하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44,200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일봉상의 21선은 큰 저항이 아니고 실질적인 저항은 45,000원대가 있습니다. 원방테크는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5,000원대까지는 홀딩에도 무방한 종목으로 보여주고요. 그냥 디지털 화폐 관련주 한네트, 한네트는 21선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디지털 화폐의 대장주로서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공인인증서 폐지 그리고 무인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한네트는 고가권에서 움직임이 있고 21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7,500원 이하에서는 매수를 가담해도 좋을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 이렇게 이제 종목들에서 리뷰를 하고 이제 주가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는 자, 지금 2,750포인트까지 왔습니다만 사실 제가 2,730이 좀 저항권인데 지금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투자자별 포지션을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은 큰 매수가 강화된 상황이다. 투신과 외국인 입장에 보게 되면 큰 매수가 강화된 상황이고 개인은 홀 매수가 많죠. 그래서 이번 주 선물옵션 동심 만기에는 하방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2,754포인트 이 포인트가 고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2,754포인트가 고점이 될 수 있고 여기서 하방으로 밀어버리게 되면 2,600포인트 부근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21선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21선에서 하락을 멈추면 좋겠지만 더 밀어버린다 그러면 산타 랠리가 펼쳐지지 않고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이번 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좀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시장 상황으로는 선물옵션 기관과 외국인의 포지션으로는 하방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수에 대한 향방에 대한 관점까지 해서 이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